한국산 저가 제품에서 그런 정밀함이 나올 리가 없어. 데이터가 잘못됐겠지. 여기 세계적인 독일 의사는 처음 한국산 바늘 데이터를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이 독점하는 의료 분야에서 후진국 한국이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다니. 하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100년 된 공급망을 한순간에 바꾸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병원의 장비를 전면 교체하길 요구하고 있고, 환자들은 그 제품이 있는 병원을 찾아 예약이 6개월 넘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고집하는 하나의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란츠 호프만입니다. 베를린 중앙병원에서 혈액 전문의로 일하면서 의료장비 자문위원도 맡고 있어요.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 찬 제 세계에서는 0.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함이 요구됐죠.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이번 의료기기 효율성 보고서는 언제쯤 완성될까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대답하면서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드릴게요. 지난 3개월 동안 모은 환자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펼쳐진 엑셀 시트는 매일 아침 마시는 아이스 커피처럼 차갑고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떤 패턴이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달랐고 이 불일치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중얼거리며 안경을 고쳐 쓰고 주사바늘 제조사별 환자 통증 호소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독일산, 미국산, 심지어 정밀함으로 유명한 스위스산 바늘까지 모든 브랜드가 2에서 3%의 통증 호소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업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치였지만 유독 한 제조사만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산 프레시즌 케어의 바늘은 통증 호소율이 놀랍게도 0.01% 미만이었거든요. 혹시 통계적 오류인가? 의심이 들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지만 분명 오류는 아니었어요. 샘플 수는 충분했고 결과는 여러 테스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장 마르타가 들어왔어요. 프란츠, 오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할 때 이 바늘을 썼는데 아이들이 거의 울지 않았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녀의 손에는 프레시즌 케어 로고가 새겨진 바늘 패키지가 들려 있었고 이런 우연의 일치는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패키지를 받아들며 살짝 떨리는 제 손을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장이 떠난 후 바로 현미경으로 바늘을 세심히 관찰했지만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눈으로 봤을 땐 다른 저가형 중국산 바늘과 비교해도 규격이나 외관상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환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확실히 다른 걸까요?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 프레시즌 케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고 그곳에서 0.01mm를 위한 장인 정신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산 저가 제품이 무슨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코웃음을 치면서 영상을 재생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늘 하나에 120단계의 정밀 공정을 거친다고? 최첨단 기계로 제작한 후에도 최종 검수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한다고요? 기계보다 사람의 손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철학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독일 공학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병원장에게 특별 연구 출장을 신청했고 한국행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프레시즌 케어 본사에 연락하고 비자를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과정은 마치 제가 도전하는 연구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됐죠.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설을 세워봤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제조 비법이 있는 걸까? 인천공항에 내리자 저를 감싸는 것은 이른 봄의 쌀쌀한 공기와 낯선 언어의 소리였어요. 베를린과 달리 활기차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이 여정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의료 강국인 독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녹아 있었고, 이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담당자가 건넨 자료에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프레시즌 케어 공장의 외관은 놀랍도록 평범했어요. 흰색 건물에 깔끔한 로고만 달려 있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그저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볼품없다니.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젊었어요. 이지훈 품질관리 매니저입니다. 독일에서 먼 길을 오셨네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호프만 박사님의 방문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저는 제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귀사의 바늘이 다른 제품들보다 통증 호소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죠. 이지훈 매니저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조 과정은 회사의 핵심 비밀이라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귀하가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의 통증 감소에 관심이 있다면 일부 공정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비공개 협약을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기꺼이 협약서에 서명했고 이지훈 매니저는 벽에 걸린 품질 인증서들을 가리켰어요. 국제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체 품질 기준 문서가 특히 눈에 띄었죠. 우리는 글로벌 기준보다 10배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요. 이지훈 매니저가 제안된 공장 투어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제 마음속 반신반의는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제조 과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언급한 120단계 정밀 공정 중 일부라도 확인하고 싶었죠. 운이 좋으시면 정영배 장인도 잠시 만나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은 25년간 우리 회사의 품질 철학을 지켜온 분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완전한 비밀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생산구역은 먼지 한 입자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날만큼은 외부인인 제가 그들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였죠. 공장에 도착해 갈아입은 방진복은 마치 우주복처럼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피부의 각질 하나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로 첫 번째 에어 샤워실을 통과했어요. 이곳은 일반 클린룸보다 10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주 탐사선 부품을 만드는 곳보다 더 깨끗해야 하거든요. 이지훈 매니저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에어 샤워실을 지나 드디어 생산 라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형 기계들과 분주한 작업, 현장 대신 놀랍도록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직원들은 마치 수술실의 의사들처럼 정확하고 집중된 동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죠. 천장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자연광 아래 무균실의 하얀 벽과 바닥이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루는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바늘 제조는 총 120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매니저가 안내하는 첫 번째 구역에서는 특수 합금을 녹여 초정밀 금형에 주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합금은 일반 의료용 스테인리스보다 16% 더 단단하면서도 20% 더 유연합니다. 이 조합을 찾기 위해 7년의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수십 대의 정밀 기계가 미세한 금속 바늘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 기계들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이지훈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중에 판매되는 장비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를 얻을 수 없었거든요.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유리창 너머에서 한 작업자가 기계에서 나온 바늘을 특별한 도구로 검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왜 기계 작업 후에 사람이 다시 확인하나요? 이지훈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구역은 다른 곳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작업자들이 특수 현미경 앞에 앉아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손끝의 예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지훈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기계가 95%의 완성도를 만들어낸다면 나머지 5%는 오직 장인의 손끝에서만 완성됩니다. 현미경 앞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작업자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의 손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것처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분이? 이지훈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영배 장인입니다. 25년 동안 단 하나의 불량품도 만들지 않은 분이죠. 정영배 장인에게 다가가자 그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집중되어 있었죠. 호프만 박사님이군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질문 전에 먼저 이것을 보세요. 정장인은 현미경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현미경을 통해 본 바늘의 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의료용 바늘과도 달랐어요. 매끄럽게 빛나는 표면, 완벽한 대칭,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끝. 그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정장인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검게 그을린 듯한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흉터들이 가득했죠. 이것이 0.01mm의 비밀입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진정한 정밀함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그가 작업대 위에 놓인 두 개의 바늘을 가리켰어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두 바늘을 번갈아 현미경으로 살펴봤지만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똑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정장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왼쪽 것은 기계만으로 완성된 것이고 오른쪽은 제 손을 거친 겁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바늘은 피부를 뚫을 때 1.7배 더 적은 저항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환자의 통증을 결정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장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박사님, 당신은 환자의 혈액을 검사할 때 기계만 믿나요? 아니면 자신의 눈과 경험도 함께 사용하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최첨단 검사 장비를 사용하지만 최종 진단은 항상 제 의학적 판단에 의존했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장인이 미소 지었어요. 기계는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이 바늘들이 어린아이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제 손을 0.01mm의 정밀함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가 작업 중인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현미경 없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작은 금속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길 아래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바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희망이죠. 장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어요. 갑자기 제가 늘 당연시 여겼던 의료 장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결정체였어요. 투어를 마치고 방진복을 벗으며 저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의사의 손이지만 오늘 본 것들이 그 손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차이가 환자의 고통과 안도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지훈 매니저가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불량으로 판정된 바늘들이 재활용을 위해 분류되고 있었죠. 우리는 불량품조차 그냥 버리지 않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환자를 생각하는 일의 연장선이니까요. 그녀의 말에서 기업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되는 가치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검수실 한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환자의 미소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지훈 매니저는 그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경영 원칙이에요. 모든 결정은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불량품 검수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에서 크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2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미 제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했죠. 이지훈 팀장님, 솔직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베를린 중앙병원에서 다음 분기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준비 중인데 프레시즌 케어의 제품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독일 지역 독점 공급 계약도 논의해보고 싶고요. 제 말에 이지훈 매니저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었죠.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박사님. 해외사업부에 바로 연락해서 미팅을 주선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해외사업부 이사와 변호사 그리고 이지훈 매니저와 함께 계약 조건을 논의했어요. 3시간의 미팅 끝에 기본 계약 조건에 합의했고 세부 사항은 향후 화상회의로 조율하기로 했죠. 계약서에 가서명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엄격한 품질 기준과 인력 중심의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공정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입니다. 불량률 감소, 고객 클레임 제로, 브랜드 신뢰도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더 큰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렇게 박사님과도 계약했잖아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된 진실이었고 그것이 저를 움직인 것이었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병원장과 의료장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프레시즌 케어와의 계약이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와 함께요. 그로부터 2주 후 유럽 의료기기 컨퍼런스에서 저는 의료기기 선택 기준에 관한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유럽 전역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최첨단 의료기기를 자랑하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기업들과 의사들이 객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패널 토론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최근 베를린 중앙병원에서 의료기기 공급사를 변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정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잡으며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네, 저희 병원은 최근 주사 바늘 공급사를 한국의 프레시즌 케어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난 6개월간 베를린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주사 바늘 통증 인식 연구에서 이 제품이 기존 유럽 및 미국 제품보다 평균 78.4% 낮은 통증 지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다른 패널리스트 스위스 출신의 의료기기 전문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런 현저한 차이가 정말 있다고요? 아마도 생산 기계의 차이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기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차이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패널석에서 조소가 섞인 웃음이 들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정영배 장인의 작업 과정, 불량품 검수실에서의 경험, 그리고 프레시즌 케어의 철학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죠.
그들에게 바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0.01mm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혈액학자가 객석에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좋은 이야기지만 결국 감성 마케팅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그의 의문에 저는 태블릿에 저장해둔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화면에 공유했어요. 바늘 끝에 미세한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시즌 케어 제품은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미세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피부 관통 시 저항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 앞에서 의구심 많던 청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어요.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여러 동료 의사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아까 질문을 던졌던 스위스 의사도 있었죠. 당신의 주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회사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병원들과 의료기관에서 제가 언급한 한국 제품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죠. 제가 그저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컨퍼런스 이후 몇 달이 지나 베를린 중앙병원은 완전히 프레시즌 케어 제품으로 전환을 마쳤어요. 제 진료실로 오는 환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체열이나 주사를 맞는 아이들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심리적인 효과라고 생각했지만 두세 달이 지나면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호프만 박사, 전보다 주사가 덜 아파요.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마리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팔을 걷어올리며 웃고 계시는 할머니의 표정에 저는 문득 정영배 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장인의 손길이 이곳에서 안도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소아과 병동에서 정기회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장 마르타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드디어 통계가 나왔어요. 새 바늘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소아 환자들의 주사 관련 불안 지수가 63% 감소했대요. 그리고 성인 환자의 재방문율도 7% 증가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프란츠. 바늘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 줄이야. 그건 단순한 바늘이 아니니까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죠. 그것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영배 장인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장의 초대로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어요. 호프만 박사 덕분에 우리 병원의 환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놀라웠어요. 바늘 교체 이후 환자 재방문율 증가로 병원 매출이 12% 상승했고 온라인 평판 지수도 크게 개선되었죠. 작은 바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뢰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군요. 제 사무실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정영배 장인이 한국에서 떠나기 전 직접 건네준 특별한 선물이 있었죠.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정교하게 보관된 바늘 하나. 케이스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0.01mm에 대한 집착으로. 내가 힘든 만큼 환자는 건강해진다, 정영배. 그 작은 바늘을 손에 들고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료기기 평가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 의학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 되었죠. 바늘 끝에 0.01mm,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차이가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는 첨단 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철학에서 온다는 깨달음. 제 책상 위 모니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프레시즌 케어의 이지훈 매니저였죠. 박사님 덕분에 저희 회사의 유럽 수출이 300% 증가했어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베를린 중앙병원도 환자 만족도와 독일 독점 공급으로 신뢰도와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프레시즌 케어와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매 순간 손끝에 생명을 담는다는 철학이 이제 우리 의료진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늘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이 환자의 미소로, 병원의 신뢰로, 그리고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이어진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